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을 강의할 손수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일찍들 강의를 들으러 오셨습니다. 일찍 공부하시는 분이 합격 확률도 훨씬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선두로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은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고요. 지금은 개인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학원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이나 등등등. 그래서 강의한 지는 10년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한테 세법 강의를 할 건데요. 일단 세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부분 들어보면 세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싫어해요. 일반인들이 처음 시작할 때 느낌이 싫다 그래요. 왜? 세금은 다 내가 돈 내는 부분이니까. 근데 일단 뭐 세법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신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저만 따라온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가 한 몇 점 정도 되십니까? 100점은 말고요. 100점은 힘들고, 제가 볼 때 한 100점 기준 해가지고 한 80점 정도만 맞으면 될 것 같아요. 세법은요. 왜냐하면 세법은 비중이 총 40문제 중에서 16문제 정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을 다 맞추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공부하시는 그 목적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합격을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일단 그 방향도 합격 쪽의 방향을 잡아서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이렇게 싫다, 어떤 분은 그냥 싫다 그래요. 세법이 그냥 싫다, 공부하기 싫다. 아니면 또 어떤 경우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서 싫다라고 하는데, 세법은 사실상 숫자를 더하거나 하진 않아요.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는 건 없고, 그냥 개념 중에 율 같은 게 있을 뿐이지 숫자, 수학과 관련이 별로 없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수학 싫어하신 분들 같이 수학 때문에 싫어한다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세법을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굉장히 열심히 시작합니다. 그죠? 의욕이 넘치죠? 여러분 어떻게 이 책 사셔가지고 공부 좀 하셨습니까? 대부분 책을 처음 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3일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3일. 책표 보고 3일을 열심히 해요. 보다 보면 처음에 서문을 일단 읽어요. 저자가 누군지, 이 저자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디서 강의를 했는지 등등 다 따져봅니다. 그러면서 사진 있으면 사진까지 보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등등등.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3일 딱 읽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밑줄 치고, 중요한 거 밑줄 치고, 또 빨간 줄 치고, 두 줄 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또 별표 치고, 열심히 3일 하고 나면 이제 질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했나 보면 딱 1편 1장 딱 끝납니다.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그 1편 1장이 뭐냐? 소위 말하는 그 책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얘기하는 게 1편 1장인데, 문제는 그 1편 1장이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 거의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무지하게 어려워요. 뜬구름 잡는 얘기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 혼자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들고 가지고 열심히 정독을 하니까 이건 뭐 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 사흘 해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 공부가 나하고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포기해버리죠. 그 비싼 책 다 사놓고. 근데 안 그렇습니다. 모두 1편 1장, 1편 2장까지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고 자기 소개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힘들다 어렵다 할 필요 없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강의할 부분이 일반적인 사항들이거나 소위 말하는 구름 잡는 얘기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교재들이 저 맨 앞에 부분이 가장 어렵고 가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질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는 그 뒤에 있으니까 지금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 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 공부를 잘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성격이 좋아야 됩니다. 성격이 비관적인 사람은 공부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중간에 미리미리 중간중간 띄엄띄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 보다가도 1번 문제 1번 지문이 어려우면 그래요. 요번 문제는 조졌구나. 2번 문제 받을 때 또 힘들어요. 또 힘들면 뭐래? 요번 세법은 조졌구나.
그래서 포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뒤에 가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안 보이고 계속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낙관적이셔야 돼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공부하다가 힘든 게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들 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뭘 고민만 합니다. 계속 고민을 해요. 떨어지면 뭐 하지? 어떻게 이거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옆에 집에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일단 1년 정도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쭉 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세법은 1년만 따라오신다면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 정도, 소위 말해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해오면서 거의 그 부분은 다 대부분 됐습니다. 대신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경우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만 해주신다면 제가 그 정도는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시험 볼 때 여러분 실력이 얼마나가 중요한 겁니다. 대신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만 오시면 돼요. 끝까지. 놓치만 말고. 중간에 놓고 한 2달 쉬었다가 또 공부 보름 했다가 또 한 달 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쭉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은 다른 교수님 얘기를 따라가겠지만 세법만큼은 제가 우겨넣으더라도 나중에 합격 수준까지 맞춰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공부하십시오.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앉기 싫잖아요. 그럼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일단 책상에 앉는 겁니다. 안 앉으면 공부가 안 돼요. 책상에 앉아서 무조건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기 싫잖아요. 책상에 일단 앉으셔서 책까지 펴놓으세요. 펴놓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공부가 되실 겁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세법은 분명히 합격점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10몇 년 해봤는데 거의 다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는 이제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습 복습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예습 복습할 시간 없으세요. 그죠? 제가 말하는 예습 복습은 별거 아닙니다. 예습 30분, 복습 30분인데 이거는 뭐냐면 30분은 여러분 만화책 보시죠. 만화책 보실 때 보면은 신경 쓰고 봅니까? 그냥 글자만 봅니까? 그냥 글자만 보시죠. 예습이 뭐냐면 만화책 보듯이, 만화 보듯이. 자, 여러분이 뭐 하는지 모르겠죠. 바쁘시겠죠. 그러면 제 강의 들으시기 전에 하다못해 지하철 타고 오시다가 차 안에서 제 교재를 30분만 읽어주세요. 근데 읽는데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글자의 의미도 생각하지 마세요. 뜻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자 이렇게 애들이 글자 읽듯이요. 처음에 늑듯 모르듯이 그렇게 한번 읽어주세요. 30분만.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집에서 계시다가 정신 없으시잖아요. 저녁 때 그럼 앉아갖고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쭉 읽어주세요. 이게 효과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 지금같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낯설거든요. 낯선데 대부분 교재에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세법은요. 교재에는 같은 용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교재 내용 중에. 보다 보면 뜻이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이런 데 쓰는 거구나 라고 그냥 쭉 보셔도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여러분 차 안에서 만화 보듯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건 좀 그런가요? 나이가 몇 갠데 어떻게 차 안에서 이거 책을 보고 있어? 근데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차 안에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잠깐 나중에 읽을 수도 있고 30분만 읽으시면은 제 강의 3시간 할 강의 내용들은 대부분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해본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공부할 때요. 원래 회계사는 회계학 공부를 하는데 회계학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책을 샀는데 책 한 권 사가지고 방학 때입니다. 여름에. 사흘 동안을 도서관에서 이렇게 다리 쫙 올리고요. 만화 보듯이 읽었어요. 사흘을. 그랬더니 한 권 띄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내용이. 한번 쭉 읽어보니까 내용들이 반복 이런데 조금씩 나오다가 이어지거든요. 그냥 확 떨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한 권을 쫙 읽고 사흘 걸렸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 만화책 볼 때 자세히 책상에 다리 올리고 그런 자세를 보니까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습은 뭐냐면은 여러분 복습은 강의 후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늘어질수록 강의의 그 내용이 잊혀져요. 가능하면 여러분 끝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제 강의 끝나고 30분만 여기 앉아가지고 복습하시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필기하실 거 아니에요. 필기하시고 책에다 써놓은 줄긋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사실상 3시간 강의가 30분이면 제 강의했던 내용들이 쭉 떠오르면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일주일 후에 몰아서 꼼꼼하게 하지보다 그 즉시 30분이 나아요. 그정 안 되면 또 집에 가셔갖고 다 하고 있잖아요. 텔레비 볼 때, 남들 텔레비 볼 때 그 소파에 앉으셔갖고 이렇게 30분 동안 쭉 그 책 있잖아요. 책에 노트한 것들 쭉 하면서 제 강의한 내용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될 겁니다. 저는 큰 거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세법은 반토막이라 여러분들한테 세법을 열심히 해달라고 해봐요. 여러분들 열심히도 안 해요. 어차피 민계공이잖아요. 그죠? 민계공 위주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법이나 공시법은 찬밥 덩어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달라고 해도 말도 안 듣죠. 그죠? 그래서 원래 예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보강을 하는데 우연히 보강을 했는데 공법하고 같이 걸렸어요. 공법하고 같이 걸렸더니 그쪽은 100 중에 그쪽으로 한 80 가고 저한테 20 왔더라고요. 아, 존심상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같은 학원에서 그때는 좀 강의실 여러 개 있는 학원이라 건너편에 있는 거 이렇게. 근데 수강생들이 저를 보고 못 봐요. 도망 다니는 거 이제 화장실 가다 마주치면 미안하잖아요. 같은 저기에서 보강이 걸렸는데 내 얼굴 보니까 우에 딱 걸렸어요. 이렇게 딱 화장실 가다 딱 걸렸더니 도망가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인정을 해야죠. 여러분들도 어차피 공부하실 때 민계공하고 기타 과목하고는 이제 공부 시간 배점을 달리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세법은 제가 볼 때 100점 중에 80점 맞출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배점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계공 한 과목 공부하는 거에 3분의 1만 공부하면 된다. 세법은. 일단은 요 30분 요것들 이 정도입니다. 예습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이에요. 이 정도 따라오면 큰 문제 없이 여러분이 그 진행을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정도 하시고 기본적으로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뭐 강의 내용들 따라온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각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강의할 부분이 부동산 세법 쪽입니다. 부동산 세법 쪽인데 이 세법 쪽에 보면 지금 세법 쪽에 과목을 보면 관련되는 세법이 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입니다. 세법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이 뭐가 있냐면 단계별로 보자면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유시 내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양도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 가지죠. 그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습니까? 취득세. 또 있어요. 또 공짜로 물건을 취득하게 된 내는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재산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여러분 세법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세법은 제가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좋은 점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차피 대부분 다 들어왔던 얘기들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좀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원래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여러분 올해 공부하셨던 분들 말고 오늘 처음에 오신 분, 오늘 공부 처음 하러 오신 분 오래요. 처음 시작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참 희한하네요. 세법 공부 안 했는데. 세법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용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민계공보다는 좀 익숙합니다.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런 면에서. 그죠? 일단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안 가르쳐줬는데도. 참, 그래서 저는 편합니다. 예습 복습만 좀 하시면 돼요. 양도시에는 양도 소득세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게 뭐냐면 요게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세. 요거는 국세. 여러분 지방세는 어떤 애입니까?
돈 어디다 내, 지방세? 지자체요? 국세는? 국가? 아, 둘 다 은행에 냅니다. 돈은, 원래 세금은, 조세는, 요새는 정기 납부는 은행에다 내야 돼요. 은행 아닌 데다가 낸다면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정기 납부는. 옛날에, 예전에 그 부천에서 취득세를 갖다가 그 수기를 해가지고 영수증 줘가지고 몇십억 떼먹은 적이 있었어요. 취득세 납부를.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무조건 정상적인 납부는 금융기관에 내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늦게 내는 걸 뭐라고 하죠? 세금을 못 낸 걸 뭐라고 합니까? 무슨 액? 무슨 납액? 미납액이 아니고 우리 좀 배워야 되겠죠? 체납액. 그죠? 체납액만큼은 그거는 그 기관을 딱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뭔가 붙지요. 붙습니다.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게 붙어요. 오늘 그거 얘기할 겁니다. 가산세, 가산금. 그게 금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담당자 찾아가가지고 담당자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 사람도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거기 가서 해야 됩니다. 근데 정기적인 납부한 세금을 갖다가 은행에서 자기가 직접 받겠다라고 한 건 이건 사기꾼이에요, 100%.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신고해 드릴 테니까. 그죠? 일단은 그럼 지방세는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이고 국세는 국가가 부과한 세금인데 이거는 누가 관할하냐면요. 국세청 또는 사실은 뭐가 되죠 이게? 세무서에서 관할하는 게 국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안 배워도 지방세가 뭔지 국세가 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할 건데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요 기타 지방세 오면 목적세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세. 목적세라는 게 있는데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국세에도 기타 국세라는 게 있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보면 상속세 중에서 이거 줄여가지고 앞으로 이제 상증세 그러겠습니다. 상증세. 이거는 종부세, 요거는 양도세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겠죠? 그런데 기타 국세 뭐가 있냐면 여러분 부동산 임대하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내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에 이게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왜 요즘 문제가 아무래도 좀 주택에 대한 문제가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매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이런 구조입니다. 요거를 위주로 설명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기타로 조세에 대한 그 일반 사항들을 갖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은 시험범위 바깥입니다. 상수세무 중에서는 시험범위 바깥입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일단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되겠네요. 구조가. 자, 그래서 취득세가 조세 일반 사항은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문제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3문제에서 한 4문제인데 여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등록면허세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자, 여러분 지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고 또 등기를 하면 내는 세금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취득했을 때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고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을 등록세 아닙니다. 요즘은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가 합쳐졌어요. 합쳐져 가지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등록세를 안 했느냐, 취득세에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취등록세 그랬죠. 여러분 부동산 거래하러 가면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옛날 중개사 선배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취등록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취등록세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배웠으니까 취득세 그래야 폼 나는 거죠. 나는 배웠다. 취등록세라면 옛날에 배웠구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등록면허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취득 외의 경우에요. 취득 외의 경우에 등기했을 때. 여러분 저당권 설정이 있잖아요. 저당권. 담보채무했을 때. 저당권은 취득이 아니죠. 그때 요걸 내야. 등록면허세를. 근데 취득했을 때는 이미 통합이 돼버렸어요. 요게 한 문제 꼴인데 이건 취득세 통합됐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뭐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까요? 취득 시 등록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 합쳐가지고 한 4문제 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한 3문제 꼴. 근데 이게 연도마다 계속 달라집니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종부세가 1문제 꼴, 양도세가 5문제에서 한 6문제 꼴, 이게 한 1문제 꼴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안 나와서 0.5문제.
나올 때가 더 없습니다.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그래 합쳐가지고 총 16문제입니다. 근데 더하면 16문제 넘을 거예요, 아마.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한 문제인 경우도 있고, 두 문제인 경우도 있고, 이게 한 문제인 경우도 있고, 6문제인 경우도 있고, 5문제인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미 눈치가 다 들어 놓으셨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양도소득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이거겠죠. 그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실무에 나가면, 실무를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입니다. 여러분 거래를 성사시킬 때 그 손님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세금 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 참 아주 황당한 얘기죠. 세금이 무슨 세금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금입니까? 양도소득세죠. 양도세 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뭘 아셔야 됩니까? 양도세 비과세를 알아야 되겠죠. 비과세가 안 되면 이제 세금 내야 되겠죠. 세금 구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양도세를 어려워합니다. 그냥 대충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소위 그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 나가서 실력이 있냐 없느냐 따지는 거는 민계공이 아니고 여러분 양도소득세예요. 결국은 취득세도 안 물어봐요. 취득세는 중과세인지 아닌지 정도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이 소위 얘기하는 퀄리티 있는 중개사가 될 수 있느냐 여부는 양도세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게 실무에서 역할이에요. 근데 양도세를 모르면 세금 얘기만 나오면 피합니다. 대부분 같이 하잖아요. 젊은 중개사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맡기고 슬슬 이렇게 피합니다. 세금, 양도세 그러면 여기 물어보세요. 도망다닙니다. 그죠?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실무에서 퀄리티 있으려면 제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양도세 신고를 수백 건 해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선배분들하고 이렇게 자문 내지는 등등등 해가지고 보니까 그 고민이 뭐냐. 양도세를 제대로 모를 때 그 답답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제가 보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개업한 다음에 그 물어보는 질문 사항을 보면 상당히 수준이 낮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남는 게 없나 봐요. 기본적인 사항 강의할 때 다 한 얘기인데 물어보는 거 보면 참 기초적인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기 툭 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사실은 여러분 모든 과목 중에 양도세 가장 중요해요. 실무에서는. 결론은 뭡니까? 열심히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거 중요한데 강의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 강의 1시간 빠지면 한 단계가 쑥 날아가죠. 쑥 날아가면 혼자 공부해서는 못 따라와요. 원래 학원 나오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학원 나오는 목표가? 목적이 뭡니까? 공부하러 나오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 중에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요. 진도 빼주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면 진도가 절대 안 나가잖아요. 근데 학원만 나오면 일단 진도는 나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학원 나오면 저희는 어차피 이 강의를 갖다가 수십 번 수백 번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소위 효율적인 공부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아주 깊은 논리를 가르쳐드리진 않아요. 그럴 마음도 없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절대 깊은 얘기 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서 그 강의 시간이 민계공 수준 돼야 돼요. 그 세법이 욕먹잖아요. 감히 반토막이 무슨 민계공하고 시간 맞먹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깊이는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아는 얘기야 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는 게 강의입니다. 사실은. 그러려면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혼자서 앉아가지고 일주일 공부하는 것보다 나와서 강의 3시간 듣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학원 안 빠지시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분 많이 나와도 강사를 많이 안 받아요. 똑같아요. 학원을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학원만 제때 빠지지 마시고 나오신다면은 합격하는 지름길이에요. 훨씬 빨라져요. 근데 빠지는 순간 구멍이 나버리죠. 구멍이 나면 공부가 자신이 없어집니다. 모의고사 보면 항상 틀린 문제 계속 틀리죠.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빵꾸가 났으니까. 근데 세법이나 모든 과목이 이 중개사 시험 과목 자체가 만만할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 공부하기에는. 전부 다 법률이라. 암만 쉽다 그러는 세법도 혼자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오시는 거예요. 학원에. 그럼 보장해드립니다. 자, 그 얘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요. 지금 요 중간인데 보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도 배점을 가장 중요한 양도세인데요. 지금 당장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양도세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 강의 듣고 하셔야 돼요. 지금 중요하다고 해서 먼저 들어가서 보셔봐야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겠는데 사실은 이제 취득세 보면 뭐가 또 다른 게 따라 붙습니다. 다른 게 따라 붙는데 이거 지우겠습니다. 상속세 위주에서는. 자, 취득세에다 취득세 취득세액 곱하기 10% 해가지고 이게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붙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 영수증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집사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럼 취득세 영수증이 있거든요. 그 영수증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법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세목이라고 합니다. 세법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목에 요 보면 취득세액의 10%를 갖다가 곱하는데 이 세금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본세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본세가 0이면 이것도 0이죠. 다른 세금에 따라 나온 세금을 뭐라 하는 이거를 이런 형태의 세금을 부가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덧붙인 세금. 근데 부가가치세의 약자도 부가세라고 하거든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더할 가짜입니다. 더할 가짜. 영어로 서텍스. 그러니까 다른 세금에 덧붙인 세금입니다. 부가세. 그러면 이제 취득세가 있고 뭐가 있냐면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습니다. 영수증에.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뭐가 들어갔습니까? 지방교육세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반적인 취득세는 뭐가 붙냐면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빈대입니다. 빈대. 부가세 빈대요. 따라다니니까. 본세가 없으면 생길 수가 없는 게 부가세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 보면 여기 곱하기 20% 해가지고요. 뭘 하면 지방 교육세를 불립니다. 요것도 뭡니까? 요것도 일종의 부가세죠. 근데 왜 여기서 설명드렸냐면은 등록세에 붙거든요. 등록세에 붙어요. 등록세. 그 여기도 등록세 들어갔죠. 합쳐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부터 2011년부터 이게 짬뽕이 됐거든요. 그 여기도 사실은 뭐가 붙죠? 곱하기 20% 해가지고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금 취득세 영수증을 보면은 취득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지방교육세 세 가지가 세목이 요 세목이 세 개가 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 일단 제법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옛날에 샀던 그 집 같은 거 사실 때 그 등기 권리증하고 등등 서류 있습니다. 거기 뒤져보시면 취득세 영수증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사신 분은 요게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 있을 거고요. 2011년도에 사신 분은 지방교육세 같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이제 재산세를 공부할 때는 재산세 영수증 있잖아요. 고지서. 그거 한번 또 펼쳐보시고 그러시면 공부가 쉬워집니다. 우리 세법은 좋죠.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시다가 심심한데 저기 음마아파트 가가지고 한 채 사세요. 그 취득세 절차가 쫙 따라 나옵니다. 그죠? 그 강의 끝날 때 우리 1년 끝날 때 합격 기념으로 그때 파세요. 미리 팔아야 되겠다.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파세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세가 쫙 나오죠? 중간에 7월, 9월 끼면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나오죠? 종부세 금액이 커야 되니까 두 채 사세요, 두 채. 주택을. 음마아파트 두 채. 음마아파트 하나, 미도아파트 하나. 딱 사가지고, 그 정도 능력 안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세법 공부는 가장 좋은 거는 내부동산이에요, 내부동산.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보유했는데 양도했는데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실감이에요, 실감. 저는 실무 강의도 하거든요. 실무 강의할 때 보면은 연세가 70 넘으신 분인데 회사도 안 다니신 분이고 개인으로 오셨어요.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그분들은 죽입니다. 모든 세법을 통달하고 있어요. 왜? 본인 재산 지키려고 세법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공부가 아니라 꺾고 연구해서 어떻게 물어봐요.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공부도 안 했는데 세법의 내용들이 다 나와요. 편법들 있지, 편법들. 결국은 세법은 여러분 음마아파트 사시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여기다 곱하기 20% 해가지고 자, 뭐가 붙을 거야? 20% 나왔으니까 아마도 지방 교육세.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외우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일단 제 강의의 지금 목적은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요 첫 번째 오늘 강의는 왜 올라가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세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외우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될 의무를 지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의무자? 납세 의무자. 어떻게 아세요? 다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취득세의 납세 의무는 언제 생길까요? 언제요? 그렇죠. 취득할 때 생깁니다. 그거 외울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소위 어려운 말로 납세 의무 성립식이라는 거거든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굉장히 어렵고 많아요. 근데 외울 게 가령 시험에 나올 부분이 열 몇 개다. 다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취득세는 언제 생겨요? 취득할 때. 그 취득은 돈 주고 사면 언제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에 잔금일자.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등록세는요? 등록할 때. 맞지요. 상속은? 상속할 때. 그거 상속 개시이라 그래요. 증여는? 증여할 때. 이런 것들은 외우지 말고 가능하면 제가 이거는 외우지 맙시다. 이해합시다. 외우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만 외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저기입니다. 메모 또는 서브노트입니다. 여러분 링 끼는 거 아시죠? 링 끼는 거 두꺼운 종이 그거를 갖다 구하셔갖고 그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 사항. 또 하나는 도대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복잡한 사항. 그 다음에 이거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거는 각자 한 건씩. 이것도 한 건씩. 이거는 각 세목별로. 자, 중요한 사항도 여러분 세법마다 여러 개가 있죠. 세목마다. 그것들을 요거 하나마다 하나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링이 필요한 건 뭐냐면은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고치면 되잖아요. 버리고 새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큰 종이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다 버리면 아깝잖아요. 누더기가 돼버려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몰라가지고 정리 좀 해보고 싶다. 내 나름대로. 제 강의 노트도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참고하셔갖고 노트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율 뭐 몇 프로인 거 물어보는 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가 기억이 안 돼요. 요즘 여러분 중에 암기사항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거짓말해. 원래 지금 상태가 연세가 남자분들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기억을 못해요. 필름 한번 끊길 때마다 세포가 팍팍 죽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되실 분 한 분 계시네. 저기 기억되실 분 딱 한 분 계시고 없어요. 여성분들도 보니까 거의 뭐 애 낳으시면 그때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기는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왜 열었지? 안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아요? 실제 그래요. 저는 냉장고가 아니라 컴퓨터 켰는데 왜 켰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래 한글 파일이나 엑셀 파일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를 잊어버려요. 뭘 보려고 열었는지 잊어버려가지고 요즘은 거의 그 메모 패드를 갖다가 컴퓨터에 해가지고요. 즉시 메모를 해요. 아니면 써놔요. 말로. 오늘 할 일. 그래갖고 지워갑니다. 안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것 같이 찜찜하면 뭔가 빠뜨렸어요. 그래서 암기는 미래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사항을 가령 취득세는 취득세별로 쫙 적는 겁니다. 등록세별로 쫙 적는 거예요. 적어 놓고 있다가 시험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시험 볼 때? 여러분 공부는 언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시험 보기 전날 해야 됩니다. 암기사항은. 근데 전날 쉬는 사람은 바보예요. 전날은 쉬는 게 아닙니다. 전날 저녁에 단순 암기사항을 따따따따 외우잖아요. 시험장 가면요 딱 떠올라요. 희한합니다. 원래 자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맞아요. 제가 해봤어요. 진짜 전날 하면 기억나는데 그날 낮에 해도 기억이 안 나요. 밤에 하면 기억나요. 자면서 기억되나 봐요. 그래서 이 단순 암기사항들 굉장히 많아요. 이걸 모아놨다가 시험 보기 전날 쫙 읽으면 세법 여러분들 민계공학으로 정신이 없을 때 세법도 끼워줄 수 있어요. 이거 안에는 세법을 안 끼워줘요. 먼저 책도 집에서 봐요.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 요 서브노트 요거 습관화하세요. 그래서 일단 저 다음 시간부터는 가능하면 요 링kin 노트 있죠? 그거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자기가 직접 메모하면서 이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 최고예요. 본인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최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정리하는 거예요. 써주는 거, 남이 써준 거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정리하면서 그 자체가 공부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공부예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가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농특세 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요. 곱하기 20% 해가지고 역시 이제 농어촌 약자로 쓰겠습니다. 농특세가 붙습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라는 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는데,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다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당장 암기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제 강의를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보시면 한 100점 기준으로 한 80점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조세 기초 이론. 자, 일단은 오늘 공부하는 것들이 전부 다 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면 상당히 이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많이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옵니다. 많아야 두 문제, 적으면 한 문제, 가끔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혼자는 이해가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그 조세 기초 이론 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여기 말했던 일반 사항들이죠. 조세 일반 사항들.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단 2회 위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번 코스 같이 기초반은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려고 하다가 나가 떨어집니다. 진리잖아. 이걸 어떻게 외워요? 못 외웁니다. 2회 위주로 해주시고,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들을 갖다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부분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라면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조세의 개념. 자, 원래 조세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세법입니다. 세법이란 말씀은 사실은 조세법이죠. 조세법. 그러면 조를 잘라버리고 세법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조세를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과목이, 모든 공부라는 게, 학문이라는 게 처음에 만나면은 자기 설명을 하고 시작합니다. 가령 여러분도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 누굽니다. 나 홍길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죠. 자기소개예요. 그래서 요 조세법 중에 조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하는 겁니다. 민법 그러면 민법이 뭡니다라고 설명하죠. 경제학 공부하면 경제학이 뭡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교재가, 저도 옛날에 회계원리를 배웠는데요. 회계원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회계학의 첫 번째거든요. 저도 아까 말했듯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근데 결론은 C 맞았지만, 열심히 했는데 C 맞았어요. 근데 도대체 힘들어요. 처음에 의욕적으로 봤는데 뭐가 나오면 처음에 나오면 회계학이라 이렇게 나와요. 회계학이란 어떤 기업 실체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 전달한 정보 전달 체계이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에다 써먹지? 이거 뭐 어디다 써먹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잘하려고. 그랬더니 뭐 회계학이란 복식북이란 뭐 어쩌고 저쩌고 베네치아에서 어쩌고 저쩌고. 근데 개성에 뭐 개성 그 뭐가 사기치고 몇 개도 빨리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그야말로 열심히 했는데 딱 보니까 1편 1장 나와 끝이더라고요. 공부하기 싫어요. 그리고 분계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념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과세욕구를 충족한 납세 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기부 거두는 금전적 부담이다 라고 아주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모든 책들이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회계학이랑 경제학을 하는데, 여러분 뭔가 귀에 딱 들어오는 게 있죠? 없나요? 예,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를 한번 잘라가 보겠습니다. 자, 조세란 첫 번째가 뭐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과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죠? 국가가 부과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국세. 이거를 지방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세. 그러면 이제 조세가 아닌 것 참고로, 자, 조세가 아닌 것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기료, 전기세 그러잖아요. 전기세예요, 전기료예요? 전기료입니다. 전기세 그러면 옛날 뿐입니다. 아주 옛날 뿐입니다. 용어에도 드러나죠, 전기세? 저도 그런 말 안 씁니다. 세대차의 기준금입니다. 전기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거 조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요? 부가주체가 건강보험공단, 공단이죠? 이거 아닙니다. 적십자회비 요것도 아닙니다. 왜? 적십자 단체에서, 적십자회에서 부과를 하니까.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요거는 대부분, 요거는 공과금이란 말 씁니다. 여러분 세금과 공과, 조세공과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공과금이란 말이에요. 공과금도 근거는, 이거는 근거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시험에 안 나온 얘기입니다. 자, 동창회비는 뭡니까? 동창회비는. 네? 기부금. 일종의. 비슷한 얘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동창회비는 법률에도 근거가 국가 등도 아니죠. 기부금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한테 공짜로 줬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공짜로 줬다. 거래처를 위해서 나한테 잘 팔아달라고, 접대하려고 줬다. 접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 물건을 선전하려고 막 줬습니다. 아무한테나. 그럼 뭐가 되죠? 광고 선전비. 그죠? 이런 구분들이 쭉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실 거 없고. 자,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면 이건 뭐라고요? 조세. 근데 국가 등이 아니면 조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시자회비는 조세라고 하지 않는다. 사실은 제가 적시자회비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지금은 지로고 이사가 날라옵니다. 적시자회비가. 여러분 얼마나 날라오십니까? 저는 10만 원씩 날라옵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씩. 회계사가 돈 많이 버는 줄 아나 봐요. 20만 원을 내래요. 기록고의서를. 근데 우리 직원이 말도 안 하고 내버렸어요. 두 장을. 그래서 야, 나한테 말은 하고 내야지.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버는데 20만 원씩 적시자회비를 내자. 그랬더니 그냥 고지서 나왔길래 지로용시였기 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나한테 얘기하고 내. 그랬어요. 두 장씩. 회계사 돈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시간 다닐 때 이게 2,000원인가 한 3,000원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게 적시자회비가 증빙이 없었습니다. 증빙이 없이 그냥 그 통장 반장이 와가지고 그냥 걷어가고 말았어요. 이렇게 3,000원씩. 그런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직업이 회계사 아닙니까? 회계사는 증빙을 따지거든요. 회계감사할 때 항상 증빙이 있는지를 따져봐요. 근데 암만 2,000원이어도 이게 전 국민이면 수백억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수증을 안 주고 돈만 받아가요.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돈을 받아가는데 영수증도 없이 받아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안 내기로 했어요.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돈 가지고 뭐 했을지 모르잖아요. 눈 먼 돈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안 내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근데 안 내는 근거는 뭐냐? 이게 세금이 아니에요. 적시자회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세금이 아니다라는 근거입니다. 이거는 이쪽에 회비예요. 회비. 이거는 기부금으로 봅니다. 기부금. 제법에서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때 여름 휴가 때인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있었더니 그때 우리 통반장 아주머니였어요. 문도 놓고도 안 하고 훅 뛰어들어오니 그래. 아저씨 적시자회비 내세요. 그래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3,000원인가 그렇대요. 저 적시자회비 안 냅니다. 그랬습니다. 왜 안 내요? 그러더니 뭐 영수증도 안 주고 사실은 그리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말을 확 자르더라고요. 그래요? 영수증 갖고 올게요. 막 뛰어가더니 영수증 갖고 왔어요. 이렇게 복사한 거 있죠. 복사한 거.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조치가서 복사한 거 있잖아요. 거기 3,000원. 동장 100.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주는 거예요. 3,000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사실은 안 내겠습니다. 했더니 왜 안 내요? 이 아저씨가 똥개 훈련시킨 거다. 이 더운 날 내가 이거 가지고 갖고 왔는데 돈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승질을 빡 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적시자회비는 이거는 기부금이기 때문에 제가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영수증도 안 줘서 그렇고 해서 나는 안 내겠습니다 했더니 아니 이놈의 아저씨가 말이 사람을 뭐 겨우 훈련시키고 3,000원과 쪽팔리게 그런다고 사람 쫀쫀하게 그런다고 이제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3,000원도 없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 쫀쫀이가 됐죠. 쫀쫀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퇴근할 때 길이 이렇게 그쪽 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분 댁은 여기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저는 이쪽에 있고 저는 이제 출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무지하게 발이 빨라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분이 톡 튀어나오면 저는 이렇게 톡 돌아갑니다. 이렇게 숨어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걸리잖아요. 서로 이제 외면 괜히 알아요, 얼굴이. 이제 서로 얼굴 돌립니다, 이렇게. 이분 이쪽 보고 난 이쪽 보고. 참, 근데 퇴근 때 되면 여기 검문소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머니 5분이 앉아가지고 검문소를 딱 형성하면 걸어오다가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들립니다.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제가 회계사가 아니고 회계사무소 다니는 직원인데 가짜인 것 같다. 회계사가 아닌 것 같다. 그 사람이 쫀쫀하다. 3천원도 없다. 인간성 더럽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났나 봐요. 지나가면 그래요. 회계사, 가짜, 쫀쫀이,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진짜 눈치 보입니다.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검문소. 여러분, 검문소 잘 하지 마십시오. 지나갈 때 뒤에서도 눈은 앞을 가는데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뒤로 갑니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저분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 막 뜨끔뜨끔해요. 근데 여름 되면 또 이렇게 바람 불어오는 길목 있잖아요. 그 할머니 분들이 한 4분 앉으셔갖고 이렇게 품평히 합니다. 계단 위쪽에 이렇게 앉아갖고. 그 올라온 사람들. 아, 몇 호집 아저씨 이제 오는구나. 말은 안 하지만 엄청 신경 쓰입니다. 이 검문소 이거. 남자들 무서워하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안 낸다고 그랬더니 이거 완전히 뭐 사람 동네에서 쫀쫀이 됐습니다. 그 이사했어요. 그때 이사한 건 아니고 이사해가지고 벗어나긴 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적시자 예배를 안 낸 이유는 사실은 뭐냐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세는 강제성이 있죠. 그죠? 강제성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내가 내기 싫다고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부과하는 사람이 부과 안 하고 싶다고 부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한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자체 또는 국가가 필요한 일반 경비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조세의 목적이 뭐냐면은 국가나 지자체가 그 재정 수입이 필요하죠. 경비 운영해야 되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조세를 수입한다.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 없이 자, 과세요건 앞에다가 법률에 규정된이라는 말을 써주십시오. 법률에 규정된을 집어넣어주세요. 반대급부 없이와 과세요건 사이에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그거는 뭐냐면 과세의 근거가 뭘까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조세 법률주의라는 말 씁니다. 외우상은 아니고요. 착 보면 아시죠? 조세 법률지. 조세는 법률에 의해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결국 세금을 받으려면 국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놓아야 됩니다. 원래 소국과세도 안 됩니다. 소국과세는 안 되고 항상 앞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자, 과세근거가 법률인데 법률이라는 얘기는 이건 일종의 강제성을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세가 법률에 근거를 하지 아니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뭐가 있냐면은 국가와 납품 계약을 했습니다. 납품 계약을 했는데 이때에 늦게 내면 더 내는 걸 보면 지체 상금이라고 합니다. 자, 지체 상금 누구하고 계약했냐면요. 국가와 했습니다. 이거는 조세입니까? 아닙니까? 이 지체 상금은 부과가 국가 또는 지자체입니다. 이거는 법률에 근거했습니까? 계약서에 근거했습니까? 이거는 계약서에 근거한 거죠. 이건 조세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하는데 근거가 법률이 아니면 조세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특징이에요. 일단 조세는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조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둘 다 충족해야 돼요. 결국 요걸 안 했을 때 다른 조세가 된다는 얘기죠. 일단 여러분들 요거 실무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실무에서도 말하는데 세금인지 아니면 공과금인지 모르고 얘기하면 쪽팔리잖아요. 그죠? 이거 상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전문가라서 그 부동산 전문가로 얘기할 때 세금을 가지고 공과금이라고, 공과금은 조세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징수하는 주체가 국가 지자체가 아니면 아니죠.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담을 거두는 금전적 부담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일반적인 설명은 거의 다 드렸습니다.
지금 요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